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는 클라우드 서비스나 AI 있잖아요. 이 모든 디지털 세상이 통째로 지구를 떠나서 우주로 이사를 간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무슨 SF 영화 같은 소리냐고요? 근데요, 이게 바로 지금 이 순간 현실이 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 미래, 인류의 다음 인프라가 될 우주 데이터 센터를 차지하기 위한 그 치열한 경쟁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AI가 우리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건 이제 다들 아는 사실이죠. 정말 놀라운 힘을 가졌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엄청난 능력을 유지하는데 어마어마한 우리가 모르는 비용이 숨겨져 있다면요?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과연 뭘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AI의 성장은요, 지구의 에너지랑 자원을 그냥 집어삼키는 거대한 괴물 같아요. 이대로 가다가는 AI의 그 무한한 잠재력을 지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리적인 한계에 딱 부딪힌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스스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랄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지금 지구에서 AI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는지. 둘째, 왜 그 해답이 하필 우주인지. 셋째, 이 새로운 영토를 차지하려고 누가 지금 싸우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남은 과제는 뭐고 미래 계획은 어떤지. 이렇게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지상에 있는 데이터 센터들이 도대체 왜 한계에 봉착했다는 건지 그 핵심적인 문제 세 가지를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지상 데이터 센터는요, 말 그대로 세 개의 거대한 벽에 딱 가로막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전기 문제입니다. 2030년이 되면 데이터 센터가 지금의 2배나 되는 전기를 먹어치울 거라고 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웬만한 나라 하나가 쓰는 전력량이랑 맞먹는 수준이에요. 이걸 지상의 전력망으로 감당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이 열 문제입니다. 수많은 서버들이 뿜어내는 열이요, 정말 작은 도시 하나를 통째로 데울 수 있을 정도거든요. 이 열을 식히려고 또 엄청난 양의 물이랑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환경 규제 압박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 이거 줄이라고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땅 위에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진 겁니다. 자, 그럼 이 막다른 길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점을 봤으니 그 해답으로 넘어가 보죠. 왜 우주가 컴퓨팅을 위한 궁극의 장소로 떠오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우리는 궤도 컴퓨팅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히 말하면 지구에서는 그렇게 비싸고 구하기 힘들었던 자원들이 그냥 무한정 널려 있는 곳, 바로 우주로 데이터 센터를 옮기자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주에는 구름길 걱정도 없는 24시간 돌아가는 태양광 발전소가 있죠. 또 모든 걸 꽁꽁 얼려버릴 수 있는 완벽한 자연 냉각 시스템, 그러니까 진공이 있잖아요.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왜 다들 그렇게 우주 하는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지상에서는 정말 천문학적으로 들었던 에너지 비용이 우주에서는 태양광 덕분에 최대 95%나 싸져요. 냉각 비용은요, 거의 공짜죠. 텅 빈 우주 자체가 그냥 거대한 냉장고인 셈이니까요. 비싼 땅값 걱정, 복잡한 건축 허가 이런 것도 다 필요 없고요. 물론 아직은 우주로 쏘아 올리는 발사 비용이 좀 비싸긴 하죠. 근데 스페이스X 같은 회사들이 이 비용을 정말 말도 안 되게 낮추고 있어서 경제성도 빠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95%. 와, 이 숫자 하나가 사실 이 산업의 모든 걸 말해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상에서 AI 모델 하나 훈련시키려면 전기요금만 수십억 원이 들거든요. 근데 그 비용을 거의 없앨 수 있다? 이건 AI 기술 발전의 속도를 가로막고 있던 가장 큰 족쇄를 그냥 풀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그리고 누가 이 궤도 컴퓨팅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이 새로운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회사들이 지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게요, 그냥 로켓에 서버 몇 개 실어서 보내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정말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크게 세 가지 아주 거대한 공학적인 숙제를 풀어야만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전자기기를 순식간에 고장내버리는 무서운 우주 방사선을 막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공기가 하나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펄펄 끓는 칩의 열을 어떻게든 식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모든 걸 돌릴 어마어마한 전력, 거의 원자력 발전소 수준의 전기를 우주에서 직접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 관문부터가 만만치 않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적, 우주 방사선이에요. 우리는 지구라는 거대한 자기장 보호막 안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지만 우주는 그냥 고에너지 입자들이 총알처럼 쌩쌩 날아다니는 전쟁터나 다름없거든요. 특히 요즘 AI 칩들은 회로가 머리카락보다도 얇잖아요. 이런 최첨단 칩들은 방사선에 너무너무 취약해서 입자 하나만 잘못 맞아도 데이터가 엉망이 되거나 아예 칩이 영원히 망가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학자들이 정말 똑똑한 3종 방어막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탄탈륨처럼 밀도가 엄청나게 높은 금속으로 물리적인 방패를 칩 주위에 둘러싸는 거예요. 그걸로도 부족해서 두 번째로 똑같은 계산을 칩 3개가 동시에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혹시 하나가 틀린 답을 내도 나머지 2개가 맞으면 그걸 정답으로 채택하는 거죠. 다수결 원칙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어막은 아예 반도체를 만들 때부터 방사선에 강하도록 특별하게 설계하는 겁니다. 이 세 겹의 방어막이 우주에서 AI의 소중한 두뇌를 지켜주는 거죠. 자, 두 번째 과제는 정말 재밌습니다. 냉각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주가 영하 수백 도로 엄청 춥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번 뜨거워진 걸 식히는 건 지구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선풍기 바람일수의 공기도 없고 열을 식혀줄 물도 없기 때문이죠. 유일한 방법은 뜨거운 열을 눈에 안 보이는 빛, 그러니까 적외선 형태로 바꿔서 우주 공간으로 그냥 뿜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주 데이터 센터들은 열을 내보내기 위해서 아주 거대한 날개, 라디에이터라는 걸 활짝 펼쳐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들이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이미 이걸 만드는 회사들이 있고 강력한 공급망까지 갖춰진 현실 산업이라는 거죠. 이 표를 좀 보세요. AMD나 TI 같은 반도체 대기업들이 방사선을 막는 특수 칩을 만들고 있고요. 레드와이어 같은 우주 전문 기업들은 열을 식히는 시스템을, 노스롭 그루먼 같은 거대 방산업체는 전력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구글이나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들도 우주용으로 개조되면서 이 거대한 생태계에 속속 합류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미래는 대체 누가 만들고 있을까요? 이 판은요, 우리가 익히 아는 빅테크 공룡들과 아주 빠르고 똑똑한 스타트업들 간의 치열한 전쟁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빅테크 공룡들의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갈려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랑 xAI는요, 로켓 발사부터 통신망, AI 기술까지 그냥 자기들이 다 해버리는 수직 계열화 전략을 쓰고 있어요. 목표가 무려 위성 100만 개를 띄워서 우주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나죠?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달라요. 직접 위성을 쏘기보다는 여러 회사들이랑 파트너를 맺고 애저 스페이스라는 우주 전용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만들어서 생태계를 장악하려는 전략이고요. 구글은 또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접근하는데요. 자기들이 잘 아는 AI 칩 TPU를 실은 위성들을 레이저로 촘촘하게 연결해서 프로젝트 선캐쳐라는 독자적인 우주 AI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룡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싸움에 겁없이 뛰어든 작지만 아주 빠른 스타트업들의 움직임도 정말 놀라워요. 예를 들어 엑시엄 스페이스는 당장 2026년 1월에 세계 최초의 상업용 우주 데이터 센터를 쏘아 올리겠다고 나섰고요. 로프트 오비탈이라는 회사는 우리가 아마존 웹 서비스 쓰듯이 고객들이 하드웨어는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자기 AI 모델만 올려서 우주에서 돌릴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형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투자를 받은 스타클라우드라는 곳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는데 지상이 아니라 우주 공간에서 직접 AI 모델을 훈련시키는데 세계 최초로 성공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거인들이랑 스타트업들이 치열하게 싸우는 동안 우리 팀 코리아의 약진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하나시스템은 위성 제작부터 서비스까지 직접 다 하면서 경쟁력을 키우고 있고요. KI는 원래부터 위성 본체를 잘 만드는 전통의 강자죠. 여기에 루미르나 SI 애널리틱스처럼 작지만 기술력 있는 AI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힘을 합치면서 한국만의 독자적인 우주 데이터 생태계가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장밋빛으로 보이는 미래가 진짜 현실이 되려면 마지막으로 어떤 장애물들을 넘어야 할까요?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 어떤 단계를 밟아 나갈지 그 구체적인 로드맵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AS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주에서는 한 번 고장나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고장이 절대 안 나는 정말 극한의 신뢰성을 가진 부품을 써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지연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렉 문제예요. 데이터가 지구랑 우주, 또 수많은 위성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골치 아픈 문제인데 바로 우주 쓰레기입니다. 지금도 지구 궤도가 쓰레기로 꽉 차 있는데 여기에 위성이 수백만 개가 더 깔리면 총알보다 빠른 쓰레기 파편이랑 부딪힐 위험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숙제들이 있지만 업계는 아주 명확한 10년짜리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2027년까지는 초기 기술들을 테스트하는 도입기고요. 그 다음 2032년까지는 위성들이 서로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되는 메쉬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기업들을 위한 서비스를 시작하는 확장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035년쯤이 되면 지구에 인터넷망이 없어도 우주 안에서 모든 데이터가 처리되고 연결되는 말 그대로 완전한 우주 인터넷이 탄생하는 성숙기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열한 기술 경쟁의 끝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걸려 있습니다. 2035년이 되면 이 시장 규모가 최소 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0조 원을 가볍게 넘어설 거라고 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우주 경쟁에 왜 각 나라와 기업들이 사활을 거는지 바로 이 숫자 하나로 설명이 되죠. 다음 시대의 클라우드, 그러니까 인류 디지털 문명의 심장부가 바로 지금 우리 머리 위 저 하늘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누가 저 하늘의 주인이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의 경제와 기술 패권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